네, 이런 게 정말 흔치 않은데요. 약 20년 만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약 2배로 불려줄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대급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지금 닷컴 버블 때도 보시면 이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한 80% 급락하니까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을 많이 사서 수익을 얻었다는 거고요. 금융위기 때도 딱 직전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금리 인상이 2022년에 있었는데 그때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주가가 폭락하니까 샀죠. 지금 약 180 빌리언 달러의 어떤 현금을 지금 버크셔세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2분기에 20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70조, 60조, 70조 정도 되는 돈이죠. 이걸 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면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애플 주식을 매도를 했거든요. 애플 주식 같은 경우에 워런 버핏 2016년부터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렸다가 계속 보유하고 있던 걸 지난 1분기 때 약 13%를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 4분기부터 조금씩 팔고 있고요. 작년 4분기에는 약 1% 지분을 매도했는데 이번에 13%. 사실 이게 말이 13%지 수십조 되는 돈이거든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팔아요. 개인 투자자는 막 100%를 하루에 매도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몇백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씩 팔 수밖에 없고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죠. 이거를 2분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추가 처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사고 파는 걸 왜 자꾸 보냐? 이분이 사실은 연 수익률이 평균 누적해서 19.8%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다 더하면 약 378만 퍼센트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1달러 투자해서 370만 달러가 됐다는 거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분이 이제 찰리 먼거 그리고 이분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버피동인데 이분이 지금 93살인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분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주가 버블 지수라는 게 있어요. 로버트 실러라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만든 지표인데 이분도 참 재밌는 게 과거에 1920년의 대공황 이 지수가 케이스 실러 P 레이쇼라는 지수인데 이게 피크를 쳤을 때 주가가 급락했었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공교롭게도 이 지수가 피크를 쳤어요. 지금 34.76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사실 역대 평균에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실러 교수는 지금도 버블이 많이 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사실은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데 이 케이프 지수라고도 불리는 실러 P 레이쇼라는 걸 만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10년 평균 순이익으로 주가를 나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그 경기 조정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인플레이션 수치도 제거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 이런 지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주식 기대 수익이 채권 수익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기대 수익은 이제 영어로 이제 뭐 equity yield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주가에 주식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지금 약 4% 정도에 불과한데 미국 채권 국채 수익률이 그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기대 수익에서 채권 수익을 뺀 이 지표가 지금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렇게 낮았을 때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 때도 이 주식기대 수익이 마이너스 채권 수익이 마이너스거든요. 이때도 당연히 주가가 고평가돼 있었고 주가가 그 후에 폭락을 했었고 리먼 사태 직전에도 상당히 낮은 수치 지금보다는 높지만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주가의 어떤 고평가,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채권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으니까 주식에 대한 수익이 낮은 거고 주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시사점을 보여주는 건데 과거에 이제 그린스펀이 연준 이사장이었을 때 그분이 금리를 처음 내렸을 때도 이렇게 주가 고평가돼 있다가 금리 인하 처음 금리를 인하하면서 엄청나게 떨어졌었고
지금 버냉키가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이분이 처음 레이컷 했을 때도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폭락했다. 물론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가 점점 부양이 돼야 되는데 사실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부양되는데 시차가 걸리잖아요. 보통 뭐 1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는 정말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 타임이 좀 늦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주가는 미래의 이익이 감소하는 걸 선반영해서 급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고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오면 사실은 20년 만에 정말 최고의 주가 매수 찬스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잘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이거는 버핏조차도 예상할 수 없지만 결국에 버핏이 지금까지 계속 지켰던 철칙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거잖아요.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섣불리 들어가지 않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결국에는 이 철칙을 지키기 위한 걸로 알 수 있고 과거에 제가 지금 보여줬던 지표들을 봐서도 버핏이 앞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살려고 계속해서 현금을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보험주를 샀지만 보험주는 사실은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경기 침체기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그거를 산 거 가지고 과연 우리가 버핏이 주가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투자하는데 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